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이게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일 또는 에너지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물리학에서 일과 에너지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자연의 현상을 논할 때 크게는 두 가지를 가지고 논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전 시간까지 배웠던 뉴턴의 법칙, 다시 말해서 뉴턴 역학이라고 하는 힘의 바탕으로 한 체계로 자연현상을 다룰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게 될 에너지라고 하는 현상을 바탕으로 해서 자연현상을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연현상은 힘을 바탕으로도 논할 수가 있고 에너지를 바탕으로도 논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하고 학습하게 될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근데 앞에 있는 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일이 곧 에너지인 거예요. 서로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하고 그뒤부터 논리 전개를 시켜서 에너지 보존 법칙까지 오늘 학습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세부 학습 사항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요.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은 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대신 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뭐냐면 정의 자체가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자, 지금부터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요. 여러분들이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킨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은 일을 하는 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거운 물건을 힘을 가해서 들고 이동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일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스칼라 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왜 스칼라 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일이라고 하는 정의가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하게 되어 있는데 이 둘 사이의 관계, 다시 말해서 힘과 변이 사이의 관계가 도트 프로덕트라고 하는 내적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스칼라 프로덕트 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걸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세부 사항들이에요. 여기에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에 대한 정의를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수학적 표현을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중심적으로 다뤄야 될 세 가지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실제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두 가지예요. 그렇듯이 위치 에너지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리고 용수철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있어서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것 뿐이에요. 물론 중력 그리고 용수철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다룰 때 중력 또는 용수철에 의한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보존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보존력이 작동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이거는 2분의 1 mv의 제곱이라고 하는 그 꼴인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2분의 1 mv의 제곱이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가 왜 나왔나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설명했듯이 중력과 용수철 둘 다 위치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도대체 위치 에너지가 뭔지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운동 에너지 그리고 또 하나 위치 에너지 이 두 개가 보존된다라고 하는 게 에너지 보존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설명을 할 거냐면은 일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률을 설명을 하면서 전반적인 설명을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좀 더 지식을 갖고 시작하는 게 좋은데 실제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 3가지하고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것만 다룰 거냐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운동 에너지 그리고 위치 에너지 그리고 위치 에너지에서 중력과 용수철 이렇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사이만의 관계를 다룰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설명했듯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지금 우리가 다루게 될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거하고 내부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이 3가지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는 일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주제인 거고 열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를 배울 때 후반부에 나와요. 열이라고 하는 자체는 온도사의 관계인 거잖아요. 바로 그 열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인 거고 그리고 물질 전달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물질의 전달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차를 운전을 하다가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유소에 가가지고 기름을 넣잖아요. 바로 이렇게 물질이 전달되는 것도 말 그대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전기전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4번째는 전기전송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름에 좀 있으면 더워져요. 또는 겨울에 추워져요. 여름에 추워지면은 선풍기를 돌리잖아요. 그러면 전기 에너지가 선풍기를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또는 겨울철에 히터를 틀어요. 그러면은
에너지가 전달돼서 전기 에너지가 전달돼서 히터를 돌리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기 전송도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금 제 목소리 같은 거. 제 목소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있을 텐데 바로 이거는 역학적인 파동이 된 거잖아요. 바로 이렇게 역학적인 파동도 에너지를 전달시켜요. 여러분들이 기분을 풀려고 오디오를 크게 틀어놨어요. 그러면 그 오디오가 나중에 앰프라고 하는 거 뜨다 보면은 앞뒤로 빠바방 하고 이렇게 진동하면서 공기를 밀하고 소화하게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음파, 다시 말해서 역학적인 파동을 전달시키게 돼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역학적인 파동도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파동이 역학적인 파동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여기에서 보면은 전자기파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스크린에 날라오는 전자기파 또는 태양으로부터 날라오는 빛, 바로 이것이 전자기파도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전자기 복사도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총 6가지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해서 우리끼리 자체 내에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전에 설명했던 6가지 전체가 영유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사이만 다룰 거기 때문에 이걸 보존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을 고려를 해서 여기 실제는 에너지 보존 법칙보다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1부터 시작을 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갈 거예요. 이게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우리가 자연현상을 다룰 때는 뉴턴의 법칙에 의해서 힘으로도 다룰 수도 있지만 여기는 에너지 보존, 다시 말해서 에너지를 이용해서도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에너지에 대한 개념이 일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조금 집중을 해서 힘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뭘 공부할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 한 가지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또는 요즘도 놀이공원에 가면 많이 타보는 거. 자, 그러면 뭐가 보여요? 이 사진을 보고 나서 재밌다, 무섭다. 이거는 비과학적인 얘기인 거고, 과학적으로는 뭐가 보여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여기 충격열차라고 하는 자체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열차를 최대한 높이까지 끌어올려요. 끌어올리고서 그 뒤부터 위치 에너지를 확보를 한 거잖아요. 위치 에너지를 확보를 하고 아래쪽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트랙을 따라서 운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트랙에 따라서 굴곡을 만약에 이렇게 그린다면 진동하거나 회전하면서 아래쪽으로 진행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룡열차를 타러 갔을 때 특징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올라갔던 높이보다 중간에 더 높은 지점까지 안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죠? 왜냐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인위적인 에너지가 가해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여기 있는 열차는 마찰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에너지를 잃기 때문에 처음에 올라갔던 높이보다 절대로 더 높은 지점까지는 못 올라가요. 물론 더 높은 지점까지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더 가해준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또는 요즘도 놀이동산에서 가서 재밌게 노는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일과 에너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들을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 잠깐 스스로 정리들을 해봐요.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